이러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상위 지도층으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병역이 공정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병역이 공정하지 못할까? 왜 있는 집 자식들은 군대를 안 가는 걸까? 모두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공정병역 국민회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들을 둘러싼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가 된다면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로서 성실히 응하라는 게 우리 주장입니다.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 더 덮어도 돼요. 좀 덮으세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받고 있는 이 모든 의혹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박주신 씨가 진정으로 결백하고 억울하다면 본인의 아버지 박원순 서울시장이 받고 있는 병역비리 의혹이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결백을 증명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오죠?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저거 진짜 안 오는 거 보니까 정말로 병역비리 저지른 거 아니야? 이런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국민이 가진 권리 아닙니까? 국민이 사회 지도층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도덕적 최소한의 수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자격이 없다. 선출직 고위공무원의 자격이 없으니까 당장 서울시장 자리 내려놓고 영국에 있는 아들 불러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학적 재검으로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님을 비롯해서 유대인이 주필이시자 저술가이신 백목 박성현 선생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됐죠? 7시. 자, 그러면 오늘 집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의례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민 선배님. 의외로 우리 변희재 대표가 저보다 숫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 너무 난잡하게 살아가지고 숫기가 있는 관계로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워밍업을 하겠다 해서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세요. 네, 마이크 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기 사실 좀 앞에 너스레를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잠깐 진날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우리 판사님이 제가 님자 꼬박꼬박 붙일게요. 난 양반한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왜 감사한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우리 판사님이 재판 과정에서 마치 모든 증거들을 객관적으로 수용하는 것 같은 그런 스탠스를 지난 1년간 보여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과학적 증거들이 재판장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렇게 사람 딱 띄워놓고서 오늘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무려 3배나, 저 검찰이 500만원 구형해서 1,500만원을 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뺨 맞고 이제 머리 맞고 이제 거의 이빨 빠지고 코피 나고 뼈 부러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많이 비관하지 않아요. 제가 2가지 여기 다 경험이 있으시지만 2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에 서울 시민들이 지금 개판이 되어 있는 저 이른바 보상급식, 사실은 세금 획일급식이죠. 이건희 아들한테까지도 세금으로 밥줘라니까 세금 획일급식을 반대한다고, 그게 1년에 몇 조 정도인데 전국 단위에서 그거 반대한다고 서울 시민들이 60만 명 정도가 사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빨이
투표를 했었죠. 정책 투표를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야권과 이른바 진보라는 것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투표에 참가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30% 이상인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투표에 참가하지 마라 그래서 220만 표여가지고 한 3, 40만 표 부족해서 표를 까보지도 못하고 표를 땅채로 묻었다고요. 얼마나 낙담이 있었겠어요. 그게 캠페인이 5, 6개월이 걸렸고 사람이 60만 명이 사인을 해서 청원서를 냈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날짜를 정해줬고 그래서 주민투표에 들어갔는데 정치하자는 것들이 시민 보고 투표하지 말라고 했어요. 투표하지 말라고 선전했잖아요, 걔들이. 그래서 우리가 투표한 220만 명이 그 사람들의 표가 대표도 못 해보고 땅속에 묻혔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날이었었어요. 그때 제가 뉴데일리 칼럼에 썼습니다. 이거 그대로 못 넘어간다. 여기 220만 명의 표무덤이 생겼다. 이 표무덤이 바로 순교자다. 여기서 무시무시한 에너지가 발생해서 너희들을 말아먹을 거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2011년 상반기에 우리가 SNS가 있었어요. 그때 SNS 100% 제들 거예요. 그때 저희가 게시판이 제대로 돌아갔어요. 게시판 문화 100% 제들 거였어요. 그때 이런 식으로 열개 있는 시민이 밤중에 자발적으로 모인 적 있나요? 2010년, 2011년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시민의 힘이 터져나와서 자발적으로 무시무시한 득표율로 2012년 대선을 우리가 간신히 이겼습니다. 맞죠? 오늘도 우리가 겪은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열나는 일이거든요, 이거. 판사가 저희를 조롱했다라고 저희는 느껴요. 그분이 그 뜻이었는지 안 뜻이었는지 모르지만 지난 1년 넘게 그분이 굉장히 과학적인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듯이 신보 판사가 감히 사람들을 불러서 그 개고생을 시키고 그 자료를 다 내게 하고 지 다 들어주는 척 하다가 재판 날에는 판결 날에는 감히 검찰의 구형의 3배에 이르는 터무니없는 벌금을 때려. 이게 뭡니까? 우리 보고 입닥치란 소리 아니에요? 우리 보고 아닥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아닥해요? 판사가 뭔데 시민 보고 아닥하라 그래? 자, 제가 구호 한번 하죠. 같이 추우니까. 박원순 하면 박원순. 제가 그냥 다 따라서 하세요. 박원순! 아들을 공개! 제공시켜라! 내가 이회창한테 한 짓 그대로 내 아들에게 공개 제공해라! 내 아들이 먼저다? 이회창 아들은 의료기관도 제대로 안 갔잖아요. 거의 안 가다시피 해서 거의 개천억권에서 했잖아요. 여기는 그냥 의료기관에서 투명하게 입회해서 공개하려고 말하는 거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의혹이 자꾸 덮어져가면서 자꾸 커져가고 있잖아요. 자, 굉장히 절망적이라는 얘기를 오면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근데 저는 별로 절망적이지 않아요. 인간이 원래 그렇게 인간이란 동물이 고상한 동물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정의롭지도 않은 동물이죠. 인간이란 동물이. 모든 것 하나하나는 모든 고귀한 것, 모든 고상한 것, 모든 뛰어난 원칙은 우리 인간 개인 하나하나의 희생과 뒷담에 의해서 이 땅에 뿌리박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뿌리박게 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의를 뿌리박게 할 거고 우리가 이 땅에 공정을 뿌리박게 할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시민사회를 뿌리박게 할 겁니다. 맞습니까?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여기서 지금 끝나고 같이 저녁 한 끼 먹을 돈이 없잖아요. 서로 바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여기 와서 아무 자질한 이해관계 없는 건데 사실 오늘 추운 날이었을 거라고요. 다행히 날이 풀려서 그렇지. 이 밤중에 같이 서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행복하죠?
진보의 이름으로 감히 민주의 이름으로 민족을 착취하고 정의를 희롱하고 법을 늘변하는 저딴 새끼들은 전부 앞으로 가루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를 버러지로 하는 놈들 아닙니까? 오늘 판사 우리를 바보로 하는 놈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각이거든요. 이거 그대로 못 넘어갑니다. 이거 그대로 못 넘어가요. 우리를 조롱한 거거든요. 능멸하고 객관적으로 말해서 나 판사님이 그 짓 했다라고 지금 판사님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말해서 이런 일을 일반 사회에서 나가면 우리 어떻게 계산하죠? 아, 저 새끼가 지 몸값 높이려고 우리 갖고 놀다가 결국 지한테 지몸 팔았구나,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판사님이니까 내가 그 얘기 안 해요. 하지만 판사가 아닌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이런 일 당하면은 개새끼, 따라서 하세요. 개새끼, 지 몸값 높이려고 우리를 우롱한 다음 비싸게 받고 땡땡땡한테 사회의 정의와 공정과 원칙을 팔아넘겼구나. 이거 그대로 못 넘어갑니다. 이거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고 절대로 못 넘어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냥 일이라는 건 그냥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피멍이 들고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을 때 분발합니다. 분발한 다음에 뒤집어 엎게 됩니다. 제가 저 사람들이 이게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당신 좀 더 욕 좀 덜하고, 제가 그래 욕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좀 말 좀 조심하면 좋은 자리 가고 박스 잡힐 때 또 오늘 이렇게 험하게 사냐, 하루에 3번씩 들어요. 그런 얘기 하루에 3번 듣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2년 동안 2년 전에 결심을 했어요. 나 안 간다라고. 그렇지, 2년 전에 박근혜 정부 들어올 때 결심을 했어요.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왜 그러냐, 제가 판을 보면 이거는 우리 사회의 제도권을 제도권답게 만들고 상류층을 상류층답게 만들고 지식인을 지식인답게 만드는 게임이에요. 제도권이 썼고 상류층이 썼고 지식인이 썼고 심지어는 지식인도 아닌 것들이 지식인인 척하면서 도덕을 팔고 정의를 팔고 진보를 팔아서 국가를 우롱하고 민족을 우롱하고 인생을 우롱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도권을 제도권답게 만들어줘야 돼요. 조선일보를 조선일보답게 만들어줘야 되고 중앙일보 중앙일보답게 만들어줘야 돼요. 홍석현이요? 지 아버지 홍진기가 누군데? 우남 이승만의 오른팔이었거든요. 우남이 애가 없잖아요. 기저귀 찰 때 우남 무릎팍에 앉아서 오줌 싸던 인간이에요. 저 인간이. 진기야, 이해라도 좀 데리고 와봐라. 내가 좀 안아보자. 그런 인간이 지금 뒤에서 대한민국 연맥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공기를 잡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신 거 맞죠? 우리는 제도권과 상류층과 가진 자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제도권과 상류층과 가진 자가 가진 자답게,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있는 자답게, 먹물이 먹물답게 만드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맞죠? 맞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유대인이 집주인 시간 저술가이신 백모 박성현 선생님입니다. 모두 우리 박성현 선생님 왔습니다. 미디어워치의 런이제 대표님을 모시고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은 오늘은 양승호 박사의 무죄 판결을 거의 확신하고 오늘 서울시청을 완전히 포위해서 박원순 끌어내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일이 이렇게 쉽게 풀리진 않습니다. 박원순이 어떤 자입니까? 좌익 진영에서 참여연대 그 사실상의 경제정치 권력입니다. 민변 법률 권력입니다. 이걸 다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의 이인자인 서울시장의 수장으로 있고
야당의 최고 실력자고 차기 대선 주자고 이런 사람하고 싸우는데 설마 일이 이렇게 잘 풀리는 게 조금 이상하다 싶었더니 역시나 우려대로 황당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판결하는 과정에서 차기한 변호사하고 스스로 소통한 것도 있지만 저도 많은 재판을 받아보거든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 굉장히 유리하게 간다고 해서 그게 곧 판결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아는 전문 변호사 한 2분한테 직접 요청을 했고 그 중에 한 분이 재판도 들어갔습니다. 직접 보려고. 그 2분 모두 마지막 결심 공판 보고 야 이거 무죄 100%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수많은 재판 받지만 결심 공판하는 그 4시간 동안 보고 이건 어떤 경우든 무죄는 확실하다. 단지 판결문에 뭐가 좋기만 남았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완전히 예상과 달리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아까 유대일 박성현 대표님 얘기했듯이 판사가 가지고 놀았다. 우리 추측이지만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 통진당 이정희 대표와 종북 관련 재판 2심까지 졌습니다. 근데 1심이든 2심이든 단 한 번도 저뿐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도 같이 재판받는데 우리가 밀려본 적이 없어요. 공판 과정에서. 우리가 이정희가 왜 종북인지 입증하는 거 이정희 쪽에서 전혀 반박을 못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는 이석기라는 자가 이미 내란죄로 걸려들었을 때 상태입니다. 한 정당의 국회의원이 내란죄로 걸려들었는데 그 정당의 대표를 종북이라 그랬다 해서 저자들이 어떻게 반박을 했겠습니까? 1년 내내 압도했는데 그리고 판사 역시 거의 대부분 우리 얘기를 다 들어줬고 심지어 마지막에 30가지의 질문을 해서 왜 이정희가 종북인지를 30가지의 답변들을 우리가 다 제출했습니다. 근데 판결문에는 놀랍게도 우리가 얘기한 30가지의 근거는 단 한 줄도 반영이 안 됐고요. 그 장문에 수백 페이지의 글을 써냈는데 단 한 줄도 반영이 안 됐고 단지 이정희가 종북이 아니라는 판사 측의 근거는 이정희가 국회의원까지 했는데 설마 종북이겠냐 이거 근거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석기가 이미 감옥에 가 있을 때예요. 국회의원이 내란죄 범하다가. 그런데도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문은 국회의원이 무슨 종북하겠냐 요 근거 하나로 제가 2심에 졌고 지금 대법원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거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 판결은 우리가 너무 차기한 변호사가 변론을 잘했고 양 박사 등등 의혹투 등등의 의학적 근거가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그냥 낙관적 예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정희 판결과 비교해 보면은 너무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저 서울시장 강원순 막강한 권력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설사 오늘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해도 다시 박주신을 런던에서 데려오고 수사하고 가는 데까지 또 지금보다 했던 것에 노력이 한 100배가 더 들어갔을 건데 그걸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해온 거에 한 100배의 노력이 더 요구된다 했을 때 약 거기에 20배 정도가 더 필요한 거 그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신의 한수 방송할 때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번 재판에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박주신을 데려와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노력이 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번 판결 유죄니 무죄니 우리의 추정에 별 영향 없습니다. 어차피 무죄가 나와도 여기 나왔어야 되고 유죄가 나와도 여기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경북총은 전국 245개 총선 지역구에 이제 한 80여 개의 지부장을 임명을 했고 다음 주 토요일 27일 대전에서 토크쇼를 하고 전국 지부장 MT를 갑니다. 유죄가 나왔다고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는 거고, 그동안 한 것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단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자, 피고들은 그렇다 치고 제가 제일 황당한 거는 감정에 참여해서 엑스레이 3장을 놓고 의학적 지식을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자신의 지성을 믿고 이 엑스레이는 분명히 박주식 것과 대리인 것이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고 판정한 연대 세브란스 김우현 교수, 이수석 원장, 그리고 그 감정위원장, 이 세 분 의사가 제기한 이것도 한 수백 페이지예요. 감정 근거가. 그러면 판사가 이분들이 감정한 내용이 틀렸다, 지금 틀렸다고 판결한 거예요. 오늘 판사는 세 장의 엑스레이가 모두 박주식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세 분이 평생 의학을 연구해서 내놓은 300페이지짜리 그 감정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판사가 이걸 대체 어떻게 판단하고,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판사에게는 거짓 감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판사가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판결문이 있으면 봐야 되겠지만은, 법률이야 판사가 저보다 많이 하겠지만 의학은 저나 판사라고 똑같지 않겠어요? 언제 1년 동안 갑자기 의학을 공부해서 3명의 전문의가 내놓은 감정 결과를 그냥 배척을 합니까? 이분들은 거짓증을 한 거고, 지금 박원순 시장 측에서 오늘 변호사 시켜서 앞으로 또다시 박주식 병역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은 관용 없이 반드시 강경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주식 배역필이 한 번만 더 제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 측의 입장입니다. 그럼 저는 일단 예의로 치고 이 의사 세 분은 감정서에 박주식과 대리인 다르다, 즉 박주식, 박원순 병역 저질렀다, 배역필이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이게 다 공개가 된 겁니다. 관용을 베푸지 않겠다면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세 분의 의사도 추가 고소해야 됩니다. 저는 의학적 판단을 내릴 실력은 안 되지만 최소한 검찰 측 의사와 변호인 측 이 세 분 의사가 내놓은 감정서를 비교해서 누가 더 구체적인 걸 대고 있는지는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완전히 맞닥뜨린다 몰라도 누가 더 처절하게 수사했고, 누가 더 근거를 만들고, 누가 더 진정성있게 했는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선언하는데, 박주식 배역필이 저는 100% 확신합니다. 자, 우리 이제 서울시청 가잖아요. 제가 분명히 외치겠습니다. 박주식 배역필이 100% 맞다! 박원순은 변희재를 고소하라! 박주식은 변희재를 고소하라! 시청 앞에서 이거 그대로 외칩시다. 변희재! 확실하다! 다시 한번 저희 변희재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여러분, 원래 새벽이 오기 전에 제일 깜깜합니다. 박원순이가 우리를 죽이지 못하면 이기지 못한 겁니다. 죽이기는커녕 고소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너무 쉽게 이기면 싱겁지 않습니까? 내년 대선 때까지 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박원순뿐만 아니라 문재인, 안철수 다 같이 넣어서 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무죄라고 나와버리면 우리가 안심을 해서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좀 끔끔한 시절이라서 끔끔한 데서 연설할래 했더니만 맑은 데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저도 정말 엄청나게 고소 고발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박원순 부자가 스스로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의학적인 소견이 어떻고 저떻고 떠나서 의학적인 소견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여러분, 어디 저 한 대 맞아가지고요, 병원 가서 진단서 떼달래 보십시오. 원하는 대로 적당히 떼줍니다. 우리 여기 명국총회 모여서 열심히 하시는 의사분들,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한민국의 의학계가 썩어도 엄청나게 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의학계보다 더 썩은 것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사회의 기득권층입니다. 여기는 정치인, 언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박근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핵심 인사들도 있습니다. 이 재판이 이래 되도록 놔줘서 되겠습니까? 솔직히 이 재판에 조중동 언론이 나서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나서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나서고 이렇게 고상하고 고매한 분들이 여론을 조성했으면 이 재판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아스팔트 제야 우파로 고생하는 분들 1000명 모여봤자 저기 조선일보 사주 하나만 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드 배치하라고 보도하는 조선일보 사옥 옥상에 사드를 좀 배치해 주기를 정부가 해줬으면 합니다. 박원순, 박주신 부자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 보셨습니까? 우리 사회에 보수 언론은 없고요. 새누리당에 보수 정치인 없습니다. 한 번 더 해먹으려는 놈들끼리 친박이니 비박이니 나눠서 쌈박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와무장상의 시가 따로 없다 했는데요. 여기 나와서 개고생하는 추운데 우파는 따로 있고 그 가시만 취하는 우파는 따로 있습니까? 박원순 쓰러지고 나면 유력한 야당의 후보들 다 쓰러지고 나면 제일 달콤한 사람이 누굽니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나 여당의 대선 후보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우리 보고 이런 개고생을 시킵니까?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이래 가다가 한 방에 훅 갈 때가 다가왔습니다. 요즘 미국의 대선을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에는 버니 샌더스가, 공화당에는 트럼프가, 거의 미국 사회의 돈과 재벌과 언론과 결탁된 기득권들을 한 방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는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 박원순 문제 하나 처리하는데도 매우 기회주의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신이나 자기 아들들이나 좌파 우파 새누리당 더민주 할 것 없이 군대 안 간 놈들이 너무 많고요. 언론사 사주 아들내미 본인 군대 안 간 사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듣기를 한국의 3대 언론의 사주 중에 하나가 야당의 대표를 만나러 와서 야당의 대표가 당신 정치 좀 하라니까 뭐라 한 줄 압니까? 저는 군대를 안 가서 정치 못합니다 이랬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새누리당은 우리 편, 보수 우파 우리 편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박원순의 병력 비리를 규명하고 기득권층의 병력 비리의 규명에 나서는 사람이 우리 편이고 이걸 막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몇 번 당하고 나면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우리 아스팔트 보수
보수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득권 보수하고 여러분들하고 같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절대 안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 박은수는요, 이제 대선 후보로서도 힘이 거의 떨어졌고 대선 후보 되기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걸 우리가 국민들 앞에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께 박주신만큼 놀랄만한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현이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무죄가요. 힘도 없는 대리기사,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에게 상갑질을 하고 폭행당하는 원인을 제공했던 국회의원이 무죄가 되었습니다. 무죄가. 이게 대한민국의 법의 현실인데 박주신이 병력을 제기했다는 사람들이 유죄 나왔다고 우리가 실망하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정말로 가야 될 길이 멉니다. 절대로 쉽게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힘을 행사해서 박주신 부자를 완전히 보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지도부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저도요, 박주신 부자하고 다를 바 없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번 재판에서 박주신이가 문제 있다 이래 나왔으면 저 사람들한테 다음은 자기 차례다라고 겁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간에 몸 풀었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아주 기득권의 좌우를 막론하고 군대 안 갔다 온 놈, 도둑질한 놈들 전부 싹 쓸어버린다 생각하고 내년 대선까지 고생 좀 더 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정개혁 국민의 국가의 성명서, 양승호 박사 등 피고인 7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의 최종적이고 확실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이고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오늘 2월 17일 그간 근 4년을 끌어왔던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양승호 박사의 문제제기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 측의 선관위 신고와 선관위 고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선고가 내려졌다. 상식과 양심을 지니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과 여러 의료 전문가, 지식인, 언론인 등의 예상과 달리 상기 재판의 신규홍 부장판사는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양승호 박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700만 원, 1,500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우리는 이런 신규홍 판사의 판결을 한마디로 엉터리 판결, 정치권 눈치나 보는 한심한 판결로 판단하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영상감정서에 관련 엑스레이 사진 감정 내용을 보고도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신규홍 판사가 판정한 것은 의학적 진실에 대해 의도적으로 눈을 감은 것이다. 의학적 진실에 대한 최종 판정은 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다. 재판부는 영상감정서의 의학적 판단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부정하는 반과학적이고 진실을 부정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공정개혁 국민의 소송의 의료 전문가들이 이 판정을 근본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박주신의 것이라 주장되는 치아 엑스레이 사진을 박주신의 것으로 단정한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따라서 우리 공정명역 국민회는 의료계가 이 과학적 근거와 사실을 부정하는 이번 판결을 엉터리 판결로 분명하게 규정하며 향후 최종적이고 확실한 의학적 진실이 밝혀졌을 때 본 판결에 대해 신기용 판사 등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재판은 공판이 거듭하면서 수많은 법의학적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각종 증인들의 위증 등 고발을 당한 양승호 박사 등 피고인 7인의 박원순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가 매우 합리적 근거를 갖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유죄 판결을 온 국민과 함께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투쟁으로 박원순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그 진위 여부를 밝혀내고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고위층 병역비리 사태를 완전히 인정해낼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첫째, 우리는 지난 2015년 8월 변희재 대표 주도로 이루어진 시민 1021명에 의해 박주신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된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신속한 검찰의 수사 착수를 촉구한다. 둘째, 우리는 상기 박주신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검찰이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번 20대 총선에서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박주신 특검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이번 총선 정국에서 각 후보자들에게 박주신 특검법 발의에 대한 약속을 전 후보자들에게 받아내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밝힌다. 셋째, 우리는 이번 박원순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고위층 전반의 병역비리 문제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미 여러 명의 20대 총선 후보들이 이 고위층 병역비리 근절법에 대해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였다. 우리는 이 고위층 병역비리 근절법을 통해 향후 수년 안에 다시는 우리 사회의 안보의 근간을 누이는 병역비리가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 대책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2016년 2월 17일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국민총협의회